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장 폭락 왜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분석해 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테슬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한 의견과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에서는요, 총 세 가지의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주요 뉴스 봐야겠죠. 하락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려면 그리고 주요 지표 발표. 최근에 다양한 지표 때문에 더욱더 많이 움직이죠. 이 지표 발표도 볼 거고요. 업종 종목 흐름. 최근엔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야 우리 주요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매주 올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리얼 미국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드리고 있죠. 우리 실시간 뉴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올려드리는 해외 주식 주요 뉴스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만들어 놨고요. 이 메인 화면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인 선물을 드리는데 이 리얼 미국 주식 속보 들어오셔서 맨 상단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해 보시면 미국 OECD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해서 정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올려놨습니다. 보통 고점은 100일, 저점은 99인데 현재는 174죠. 100.74죠. 거의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우리가 주식에 매수할지 매도할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저희가 올려드려 놨으니까요. 해당 지표도 혹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댓글 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수익 1%씩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서 응원의 댓글, 뭐 어떤 댓글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주제에 맞는 영상이죠. 미국 시장 폭락 왜 그런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 주요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우려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악화로 트럼프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두 개 나와 있어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과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는 분위기,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며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필수 소재주와 소비재와 제약주는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덜 올라갔던 제약주 좀 많이 주목받았고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나마 피해가 좀 덜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좀 내용입니다. 실제 보시면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죠. 보통 이건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돌려서 결과값을 가지고 내놓는 지표라서 여러분들께서 엄청 광범위한 지표 발표는 아니다. 엄청 중요하게 또 판단 많이 보는 지표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좀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긴 한데 중요한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증시가 이에 영향을 받고 많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근데 의심이 좀 드셔야 돼요. 뭘 의심하셔야 되냐면 일단 최근에 원래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내는 논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증시는 상승한다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지금 높은 금리 상태니까요.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주식시장도 상승한다라는 논리가 최근 시장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죠. 이 원래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물가 지수가 낮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이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 관세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솔솔 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경제는 안 좋은데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는 느끼고 있다. 미국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뉴욕 3대 증시가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 반도체 기술주를 비롯한 경기 민간 업종이 크게 하락했으며 일부 방어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비슷한 얘기죠. 경기 둔화 우려가 부동산 시장에도 반영되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원래는 경제가 안 좋으면 물가 지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추세가 어떻죠? 이 PCE 지표도 그렇고 CPI 지표도 그렇고 전부 다 반등 상승하고 있죠. 이거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거니까. 앞으로도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겁니다. 뭐 보편 관세는 넘어갔지만 상호 관세도 뭐 심하면 25%까지 관세를 때리니까요. 이 25%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가 안 좋아져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경제에서 여러 가지 악재 상황이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나쁜 케이스입니다. 예, 거의 뭐 최악의 케이스 밑에서 한 두 번째쯤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최악의 케이스라고 좀 표현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예고가 되면서 시장은 많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요. 경제가 안 좋아져도 물가가 높으니까 최악의 사태가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은 조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CPI, PCE 등 물가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 추세를 이탈하며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런 데다가 안 좋아졌다.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높으니까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어떻게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가는 누군가가 매수해 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사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요것 때문입니다. 과거 2024년도 6월 달부터 나왔던 내용인데요. 엇갈리는 미국 경제 지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소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소비를 엄청나게 정부가 보조금을 뿌려줬을 때 돈이 많이 쓰다가 서서히 이 뿌려준 돈이 끝나자 거의 저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금융시장에서 돈을 번 자들은 똑같이 정부가 돈을 뿌려줄 때 올랐다가 분명히 조정받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크게 벌어졌던 적이 많이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소득층은 계속 돈을 못 버는데 지금 주식은 거의 지금 미국 주식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부분이죠. 최근에 다시 오늘 조정 받기 시작한 거지만
최근에 조정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한 거지. 고가 부근이 있잖아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 고소득층이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사실상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제인데 생각보다 물가는 고소득층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지표와 함께 앞서 말씀해 드렸던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경제는 안 좋은데 원래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가 한번 타격을 받고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요건데요. 이 MK 트레이드 청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제를 흔드는 이 이슈가 결국에는 미국 금리를 내릴 거거든요. 미국 금리가 실제 3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전부 다 그래도 하방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최근 일본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미국 경제는 한 번 위기를 겪고 결국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경제 한번 충격을 받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젠 곧 NK 트레이드 청산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엔화하고 엔 달러 가치는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게 엔화가 강세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화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현재 엔화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엔화 금리 30년물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국의 지금 30년물 금리는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가 만나는 시점이 곧 오겠죠.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하고 비슷해지면 옛날에는 일본 금리가 싸서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비슷해지니까 굳이 일본의 NK 트레이드 자금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증시의 유동성의 악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까지 유도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말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큰 폭락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본 금리 결정은 언제 되냐? 3월 19일입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좀 흔들리는 증시를 보여주다가 정말 3월 19일에 금리 인상이 일본이 이어지면 아마 이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큰 충격을 한 번 더 3월 중순 이후로 3월 중순에서 4월 달쯤 만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증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주요 지표 발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고 다음 주에 GDP 발표 있고 중요한 게 다음 주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있습니다. 물가지수에 굉장히 예민하죠. 물가가 또 높게 나오면 아마 증시는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정도는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증시가 결국엔 한 번은 더 흔들릴 만한 요인들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주요 기업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의문이 드실 텐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쓸어 담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 기회로 보느냐? 이유가 있겠죠. 바로 뭐냐면 결국
이렇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힘들어요. 결국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경제가 한번 휘청하고 나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현상, 이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과 돈이 적은 사람들,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때문에 엇갈린 소비 때문에 이제 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였는데 결국 고소득층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주식시장이 꺾이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소비를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는 보통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갈리니까요. 이러면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 중장기로 이어지기보다는 한번 충격을 받고 미국 경제가 한번 휘청이는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경제가 휘청이고 나면 미국 중앙은행도 슬슬 금리 인하를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그 미국의 금리 인하 타이밍과 함께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실제 금리 인하에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좀 봤더니 보시면 과거 12월 기사입니다. 8월 달, 9월 달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빅테크 AI 기업들이에요.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2만 선 돌파.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도 역시나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투자 은행들 전문가들이 거품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빅테크 AI 기업들을 위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급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위기가 올 때 다 같이 하락은 좀 하겠지만 결국 가장 빠르고 강한 반등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요. 지금 미국 경제를 살릴 만한 원동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 이게 AI 반도체 이쪽인데요. 지금 미국이 가장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죠? AI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은 사실 중국이 너무 독보적이고 그건 사실상 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AI 반도체 쪽으로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법인세 인하 이슈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법인세 인하까지 겹쳐주게 되면은 한 번에 강한 상승세도 가능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이 IT 기업 총수들을 싹 다 모은 거 아시죠? 그래서 기술 패권을 위해서 전략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샤오미, 알리바바, 특히 최근에 알리바바가 가장 핫하죠. 대형 IT 기업과 항저우 육룡으로 불리는 신생 테크 기업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회담이 3월 양회를 앞두고 현재 전략회의를 개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중국은 3월에 양회라고 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 자금, 돈을 어디다 뿌려줄지, 어떤 산업을 밀어줄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3월 양회인데요. 이 3월 양회 직전에 IT 기업들 총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IT 기업들 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증명해 냈기 때문에 딱 원동력을 만들기 좋겠죠. 이 중국 안에서도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AI 산업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 쪽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밀어주는 기업은 됩니다. 예. 어떻게 될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는 정말 빠른 성과를 보인다라는 걸 이미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혁신을 준비하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미국이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나면 결국 금리 인하는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부터 성장할 기업은 결국 역시나 AI 기업으로 보인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AI 기업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의 엔비디아 이번에 조정받을 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강력한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재는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가 중단된 상황인데 트럼프의 정책 악영향, 그러니까 관세 정책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한번 흔들 것이다. 다만 그 흔든다라는 게 경기 뭐 침체로 가는 정도가 아닐 거고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지표도 한번 낮춰주고 한 번의 위기감 이후에 다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빅테크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충격 이후에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둔화, 미국의 금리 하락 가능성 증가, 그래서 NK 트레이드 청산까지 만약에 이루어지면 최고의 저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게 한 빠르면 4월 달, 늦어도 한 8월 달쯤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이때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어서 일본이 도대체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NK 트레이드 청산 얘기 또 나오면서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우리는 이 신호가 정말 매수의 신호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눌림목에서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주요 테크 기업들을 강력하게 매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중국하고 미국 정부가 계속 밀어줄 준비를 하고 있고 역사상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진짜 하락이 온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대세 상승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음 상승을 잘 준비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각보다 뭐 되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최근 뭐 금리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다만 오늘 뭐 그런 걸 모르시더라도 간단하게 아실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월에 NK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까지 나오면 매수한다.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때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식들 그냥 쓸어 담아야죠. 전 세계 1위,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출 회복도 가장 빠를 겁니다. 잊지 마시고 잘 투자 이어나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제가 4월 달에 들어설수록 증시 하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이번에 아마 전조 현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여진 이후에 큰 지진이 한 번 더 다가오면 흔들림이 다가오면 그때 제대로 찍으면 되니까요. 우린 지금처럼 잘 기다리셨다가 저점에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도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